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15주차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론과 열복사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열복사에서는 열이 담겨있는 전자기파, 열을 가지고 오는 전자기파, 그 영역대는 적외선 플러스 자외선 아니 벽에선 플러스 가시방사 플러스 자외선의 일부 대략 이 적외선 부분이 10의 2승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자외선의 일부가 0.1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크로미터 요 사이. 특별히 요 가시광선이 이제 영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76 마이크로미터에서 0.4 마이크로미터, 요게 가시광선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요런 그 파장대를 갖는 전자기파는 열을 가지고 온다. 열 복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흑체 복사. 흑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열 복사. 제너럴하게 전자기파의 관점에서 열 복사를 설명드렸고, 열복사 이전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전자기 복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전자기 복사, 전자기파 중에 열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일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흑체 복사. 흑체는 블랙바디, 영어로 블랙바디인데, 이미 표면에서 이게 만약에 흑체라면 이 표면의 온도가 T일 때 이 표면에서 우주 모든 공간으로 고르게 가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러요. 확산 방사라고 불러. 방사를 고르게 모든 방향에 무관하게 모든 면에서 이면에서 방향하고 상관없이 이상적인 방사를 확산 방사라고 해요. 실제로는 어느 특정한 방향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겠지. 이제 우리는 이제 편의상 모든 방향이 고르게 간다. 그래서 확산적으로 방사한다. 확산 방사를 가정하고 이 논의를 전개할게요. 그랬을 때 흑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에서 열이 T의 4승에 비례해서 나오는데 Q' T의 4승에 비례해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 에필론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야? 에필론 시그마 A죠. 시그마 A. 또는 면적으로 나눔값을 우리가 힛 플럭스로 쓰면 Q닷은 정의가 Q닷 나누기 A라고 하면 이것은 에필론 시그마 T의 4승 이렇게 되겠지? 그냥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 이미의 표면에서 받는 건 신경 쓰지 말고 T1에서 우주 모든 공간으로 열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에필론 방사도인데 방사도가 1, 에필론이 1인 것을 흑체라고 한다. 보통은 에필론이 0.9, 0.95 정도 되는데 아니면 아주 특수하게 알루미늄 포일이라든가 연마한 고체 표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작은 0.1도 나올 수 있고 0.01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지만 보통의 연마하지 않은 대부분은 0.9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에필론이 1인 것을 흑체라고 부른다. 그럼 흑체는 말로 하면 뭐예요? 주어진 평균 온도가 T짜리 또는 유니폼한 온도 T를 갖는 표면에서 낼 수 있는, 방사에서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내는 물체, 흑체라고 불러. 아주 이상적인 거. 에필론이 1에 해당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Q닷은 그냥 시그마 T 사선으로 쓸 수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스몰 Q닷 대신에 이 블랙바디, 이 B라고 썼죠? 블랙바디. 이 힛플럭스예요. 이 B는. 블랙바디는 시그마 곱하기 T의 4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식이 이제 스테판이 발표한 식이에요. 요셉 스테판이 1879년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스테판 볼츠만의 원형입니다.
오리지널 스테판 볼츠만식이에요. 오리지널 스테판이 발표하고 실험을 했고 볼츠만이 이론으로 뒷받침했다고 해서 스테판 볼츠만 이퀘이션. 그래서 여기서 왜 2로 썼냐? 단위 면적당 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미시브 파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말을 흑체 방사도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 B를 썼으면 블랙바디 흑체, 즉 블랙바디 흑체인 경우에 이미시브 방사, 이미시브 파워. 여기서 파워는 동력이라기보다도 면적당 에너지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 EB는 시그마 T4승인데 우리가 열전달에서 말하는 그냥 스몰 Q닷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스몰 Q닷 블랙바디일 때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미시브 파워는 T의 4승에 비례한다. 근데 이 표면에서 나오는 파장이 단파장 하나만 나올 리는 없죠. 그죠? 파장대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 파장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파장이 뭐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여러 개 나올 텐데 파장별로 에너지가 사실은 다 다르겠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겠지.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분포를 갖기 때문에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람다의 함수예요. 람다의 함수. 엄밀하게 얘기하면 람다의 함수, 파장의 함수.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방향의 세타. 이게 확산 반사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쪽으로 더 방사를 많이 하면 표면 특성상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으로 적게 가면 또 방향의 함수제 오리지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열전달에서는 특히 그 학부 수준에서는 이 방향성과 이 파장성을 무시하고 그냥 모든 방향에 고루 방사된다.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한 건 다 인티그레이션, 다 통합해서 다 평균낸다. 합산했다. 그렇게 처리하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온도만의 함수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파장의 함수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에 잠깐 소개가 돼요. 파장의 함수라는 부분만 좀 설명을 하겠는데 373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고 372페이지 식으로 나와 있는 플랑크 법칙. 파장의 함수로서의 에너지 방사, 블랙바디, 콤마 치고 남다라고 해야 돼.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히트 플러스죠.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 이게 파장의 함수인데 파장을 이쪽 축으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파장대, X축은 파장, Y축은 히트 플럭스 또는 방사도, 흑체 방사도 대 람다의 함수로 그려보면 우리 교과서에 37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태양 표면의 온도가 몇 도예요? 태양 표면의 온도가 대략 5800 켈빈쯤이라고 해요. 그러면 태양 표면에서 에너지가 쏟아져서 나오는데 5800 켈빈 정도에 되는 태양 표면에서는 파장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파장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다른 파장도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5800 켈빈에 해당하는 표면, 즉 태양 표면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면 걔가 가지고 있는 파장대는 우리 교과서에 373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0.1에서부터 뭐 1000 사이를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 1000 마이크로라고 그러면 제일 에너지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은 여기 가시광선 부분 0.1에서 0.3에서 0.7 그 다음에 적외선 적외선
다음에 자외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진다. 대충 그렸는데 100까지 대략 한 100까지 이렇게 그려진다. 이때는 표면 온도가 5800켈빈에 해당하는 태양 표면이라고 하면 태양 표면에서는 이 가시광선에 해당할 때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자외선 쪽으로 가면 좀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긴 파장에서는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겠지. 그래서 어떤 맥시멈 에너지가 갖는 영역대가 존재한다. 근데 태양 표면이 아니고 이제 쇠구슬을 가열을 해서 쇠구슬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낮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맥시멈 포인트가 태양 온도가 올라가면 좌측으로 가요. 그렇죠? 그다음 파장은 우측으로 좀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좀 우측으로 쏠리는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T가 뭐 1000켈빈입니다. 1000켈빈. T가 뭐 3000켈빈이다. 1000켈빈이다. T가 500켈빈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수준은 높아지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커지니까 람다는 작아지겠지. 파장이 짧아진다. 온도가 높다는 것은 파장이 작다. 그래서 그 극점을 보면은 극점이 이 전체 파장의 대표라고 가정을 하면 이 대표되는 파장의 포인트들이 온도가 낮아지면 우측으로 가고 높아지면 좌측으로 간다. 즉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해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쇠구슬을 가열을 하면은 이게 쇠구슬이 한 200도 된다고 칠흑 같은 밤에 여기 이제 완전히 밀폐된 차폐한 공간에 쇠구슬을 매달아 놓고 쇠구슬 내에 전기 히터를 넣어서 가열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 100도, 200도, 300도 켈빈으로 예를 들어 300켈빈, 400켈빈, 500켈빈 이게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빛이 아직은 안 보여요. 한 1000켈빈 정도 가면 이제 불그스름한 빛이 나오기 시작해. 그 가시광선에 그 빨간 파장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레벨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다가 더 가열해서 한 1500켈빈쯤 되면 이제 아까 빨주노초 파남도로 이렇게 변하다가 이제 하얀색, 백색광이 나오는 거예요. 1500, 2000켈빈 되면 아시겠죠? 근데 태양 표면처럼 이제 6000켈빈이 되면은 그 백색광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주 고에너지 파장들이 그냥 넓게 포진하면서 우주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열 전달만 고려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곡선에 식이 있어요. 식이 372페이지에 요 Emissive Black Body Emissive Power는 Function of 람다와 T잖아요. 람다와 T. 식이 뭐야? 8-40. 이 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이 그래프. 이 식을 람다와 T니까 이 식을 T가 5800일 때 그리면 이게 나오고 T가 300켈빈일 때 그리면 이게 나오고 뭐 그런 식이야. 3000. 아시겠죠? 그래서 저 식을 플랑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플랑크 법칙. 플랑크 법칙을 알면 온도와 파장을 알면 그 온도 표면의 그 파장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문제 내는 게 이 플랑크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고 식을 몰라도 지금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냥 식 써도 되겠네. 오픈북이니까 플랑크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기 흑체 방사도 람다의 함수로 표현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몇 가지를 써야 되겠지.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크다. 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요 맥시멈 그 파장대는 짧아진다.
좌측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과서 373페이지에 이 플랑크의 법칙을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분석 결과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꼭 그걸 좀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곡사 방사는 파장에 대해서 연속이다. 둘째, 온도가 증가하면 방사는 에너지는 증가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더 좌측 파장 쪽으로 간다. 그렇죠? 더 고온에서는 더 짧은 파장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법칙이 하나 더 있어. 이 플랑크 법칙 하나와 그 다음에 요 선, 이 맥시멈 포인트, 맥시멈 에너지 그래프가 있죠. 맥시멈 포인트만 연결해서 선을 그리면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데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면 바인의 법칙이라고 불러. 바인.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바인의 변이 법칙. 바인의 변이 법칙은 뭐냐면 저 여러 온도대의 파장 분포를 그 극점 최대값을 쭉 선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선이 하나 나왔죠. 선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걸 이제 T와 람다로 써보니까 그때 온도와 이 람다의 저 극점에서 람다와 온도로 쓰자. 람다 파장과 표면 온도, 저 맥시멈 파워, 맥스 파워 포인트에서의 람다와 T는 서로 반비례하더라. 반비례 그래프가 되더라. 그래서 그 곱은 일정하더라. 이게 일정한데 얼마로 일정하냐면 2898로 일정하더라. 요게 이제 저 플랑크의 저 곡선에서 얻어낼 수 있는 두 번째 법칙이에요. 플랑크 법칙, 저게 자체고. 두 번째, 바인의 변이 법칙은 저 곡선을 람다 T로 다시 표현해보면, 람다와 T는 서로 반비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대표 파장, 또는 맥시멈 파워를 갖는 파장이 짧다. 우리 상식대로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그 수치가 2898. 단위를 보겠어요. 이거는 마이크로미터고, 이건 켈빈이니까.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켈빈 단위로 했을 때 2898 또는 2897.8 이렇게 점으로 하면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태양 표면에 대표 파장 맥시멈 파워가 될 때 그때 파장 이 람다는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람다 곱하기 태양의 온도 T 솔라는 2898. 그러니까 그 람다 맥시멈 파워를 대표하는 그 파장은 2898 나누기 절대 온도 2898 나누기 T가 되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만 대입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지? 5800쯤 된다고 했어요. 5800. 그러니까 대략 0.5쯤 나오겠지? 0.5 마이크로미터.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 파장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담은 대표 파장은 0.5 마이크로미터쯤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영역에 속해? 자외선이야? 가시광선이야? 적외선이야? 가시광선이잖아요. 0.4에서 0.76. 그쵸? 이제는 파장을 계산할 수 있으면, 즉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으면 대표 파장을 알 수 있고 대표 파장을 알면 이게 어느 영역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예요? 37도, 36.5도.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한번 해봐. 사람의 표면에서 나오는 파장의 대표 파장은 얼마냐? 맥시멈 파워를 내고 있는 그 파장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898 나누기 사람의 온도. SI가 켈빈으로. 그럼 2898 더하기 273 더하기 37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237.5도, 36.5도 더하기 273 해서 이 켈빈으로 나누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오려나? 계산해봐요. 사람 표면에서 나오는 건 해봐요. 그럼 대략 한 9, 9.7, 9.8
표면온도는 한 9.7이나 9.6, 9점 얼마 나올 거예요? 해보면 각자 해봐요. 9.5나 뭐 9.6이나 나올 거야. 마이크로미터로. 그럼 무슨 저건 어느 파예요? 가시광선은 아니지? 무슨 파야? 가시광선보다 더 긴 파. 10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적외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온도대는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밤에 사람 보이지 않죠? 동물들 안 보이는데 적외선을 분별해내는 적외선 카메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건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파 중에서 적외선에 해당하는 그 파를 잡아내서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동물 중에는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는데 적외선도 볼 수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신기해.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활동하는 것들 있지? 네? 뭐 박쥐 같은 거? 네. 일부 동물은 우리가 보는 시각 그 레인지하고 좀 달라. 또 청각 레인지도 또 달라요. 그래서 동물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더 자연의 어떤 변화를 잘 감지하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전자기파의 역사, 전자기파 중에서 열파에 해당하는 것이 그 중에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적외선과 자외선의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파장과 관련해서 파장과 온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법칙이 있다. 플랑크 법칙과 비인의 법칙이 있다. 플랑크 법칙과 비인의 법칙을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시험 보는 시간이 많지 않죠? 내가 1시간 정도 드릴 건데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되도록 짧게 해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다 사사삭 써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 시킬 수 있게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트 정리를 잘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디에서 바로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미처 다 못 쓰고 끝날 수가 있어. 공부를. 그리고 괜히 어려운 문제 안 될 거야. 좀 쉬운 문제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개념으로 설명하는 문제가 한 70%, 계산 문제는 한 30%. 내가 큰 문제로 한 5개 될 건데, 5문제. 한 3문제 정도는 설명하는 거. 그 대신 거기 이제 새끼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금방처럼. 복사다. 그러면 예전에 됐던 것 중에 있는데, 복사의 그 전자기파대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그건 너무 쉽네.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오픈 부분 좀 그렇죠?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금방 그 플랑크의 법칙과 비인의 법칙을 쓰고 설명하시고 간단히 계산하는 거지. 500켈빈에서 나오는 대표 파장은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계산하시오.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 대표 파장은 아까 0.5 마이크로미터쯤 됐고 사람 표면에서 나오는 것은 한 9 마이크로미터, 9.5 마이크로미터쯤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온도만 알려주면 그때 대표파 가장 맥시멈 파워를 내는 그 파장은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면 이게 무슨 파구나 적외선이구나 자외선이구나 가시광선이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8-1번은 노트를 풀어보세요. 노트에다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복사 물성값 8-4에 복사와 관련된 물성값이 있는데 이미 배운 것은 엡실론이 있었죠? 에미시비티 방사율 또는 방사도 방사율 이건 이미 우리가 다뤘었죠? 방사율 에미시비티 이것은 뭐예요? 엡실론은 보통 t의 함수인데 블랙바디라고 가정했을 때 내는 그 방사도인데 블랙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것보다 좀 적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만약에 블랙바디 흑체면은 엡실론이 1이 되는 거고 얘가 2b가 되니까 그렇죠? 그 2b는 그냥 시그마 t의 4승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는 다른 값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방사도의 정의예요. 이론적인 맥시멈 에너지분의 실제 표면이 내는 에너지의 B. 근데 이론적인 것은 스테판 볼츠만식에서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그랬지? 시그마 t의 4승 계산 가능해요. 근데 실제 측정해 보면 이것보다는 좀 작게 나오겠지.
그래서 사람의 표면의 엡실론은 0.95다. 그러면 아까 구한 시그마 t 사승으로 계산한 것보다 5% 정도 적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E는 엡실론 곱하기 2b 또는 엡실론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배운 거야. 배운 거를 이 엡실론의 정의로 한번 표현해 본 거죠. 그래서 이 방사한다는 것은 어느 표면이 주어지는 그 t의 4승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게 방사예요. 이미션, 분출해낸다. 그래서 태양은 주로 가시광선을 많이 분출하고 사람 몸은 적외선을 위주로 분출하고 더 낮은 온도는 또 더 긴 파장이 나오겠지. 아시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몇 가지 물성을 잠깐 소개를 하면 교과서에 382페이지 봐요. 흡수율,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 반사율, 투과율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물성값, 에미시비티는 이제 설명드렸었고, 에필론을 설명했고, 첫 번째. 두 번째, 흡수율, 이건 방사율. 방사율 에필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분의 블랙바디의 에너지. 이렇게. 이거 다 T암수지. T암수. 그래서 이건 에너지분의 시그마 T의 4승. 뭐 이렇게 되고. 세 가지 다른 그 복사 물성치는 흡수율. 외부에서 에너지가 올 때 그 표면이 몇 퍼센트나 흡수하느냐. 흡수율, absorptivity라고 해서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사해낼 수도 있죠. 표면이 반사를 많이 하면 반사율이 커요. 반사율, reflection이니까 low라고 쓰고. 1, 2, 3, 4. 그 다음에 투과해버릴 수도 있어요. 유리처럼 가시광선을 투과시킨다, 통과시킨다. 이럴 때는 투과율, 타우, transmissivity라고 해요. 그래서 emissivity, absorptivity, reflectivity, transmissivity라고 부르는데, 흡수를 흡수하니까 absorption이잖아요. absorptivity. 반사율, reflection이 반사죠? reflectivity. 투과는 transmission이 투과하는 겁니다. transmissivity. SSIVI. 그래서 흡수율은 뭐냐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게 지금 유리라고 생각해서 유리라든가 어떤 물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만의 양이 들어왔는데 일부는 이게 반투명하다고 생각해봐. 반투명. 일부만 반투명하기 때문에 일부는 통과하겠지? 일부 통과했어요. 이렇게. 그쵸? 투과를 했어. 통과했어. 일부는 반사되겠지? 반사돼서 다시 튕겨져 가야 되겠네. 이렇게. 튕겨져 갔어요. 이거는 반사. 투과. 그 다음에 여기 흡수될 수도 있지? 일부는 여기에 흡수돼. 흡수.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를 쏴줬다라고 해서 조사라고 불러요. 조사. 우리 일조량이 많다. 그런 말 하잖아. 태양에서 쏘아주는 그걸 일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조사라고 불러요. 조사는 영어로 레디에이션의 반대말 개념이야. 레디에이션은 표면에서 밖으로 쏴주는 게 방사니까. 방사 또는 복사.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레디에이션의 반대말 irradiation이라고 해요. 레디에이션은 표면에서 나가는 게 레디에이션이면 반대말 I에서 표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irradiation 또는 조사, 에너지가 쏘아진다. 이해했죠?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이 들어오면 1부는 30만큼 급수, 30만큼 투과, 40만큼 반사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에너지 보존을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이 식을 써오면 이렇게 돼요. 1이 들어오면 1 중에서 100% 중에서 흡수가 0.4, 반사가 0.3, 투과가 0.3 이렇게 해서 이건 항상 만족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지? 이런. 만약에 불투명하다.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거야. 이 타우가 0이 0지. 불투명하다. 만약에 if 불투명하다면 뭐예요? 타우는 0이니까 불투명한 물질, 뭐 벽돌이라든가 이런 불투명할 때는 1은 알파 더하기 로 이렇게 되겠네. 흡수 더하기 반사만큼의 합이 들어온 거다. 그쵸? 완전히 투명하다. 그러면 타우가 1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 흡수를 안 하고 반사도 안 하고.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흡수도 일부 하고 반사도 일부 하고 투과도 많이 하잖아요. 유리 같은 경우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야. 반투명쯤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경우고, 유리를 제외한 거는 거의 다 타우는 투과는 거의 안 하고 흡수나 반사를 많이 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흡수율의 정의는 그럼 뭐야? 들어오는 양이 조사를 우리가 G라고 합시다. G분의 G 흡수된 거 absorptivity 이렇게 정의를 해요. absorptivity 이렇게.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되겠지? 반사율 로도 조사분의 반사된 양 reflectivity reflected radiation 이 radiation 분의 observed radiation 이 radiation 분의 reflected radiation 마찬가지로 투과도 들어온 것분의 투과된 양 G trans 그래서 다 알파, 로, 투가 이건 다 어느 그 물질의 고유 성질이 되겠죠? 프로퍼티예요. 다 0과 1 사이 값이 나오겠지? 0과 1 사이, 0과 1 사이, 0과 1 사이. 그리고 세 개를 다 합했을 때는 반드시 합하면 뭐야? 1을 만족해야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복사 물성치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형상계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것으로 잠깐 쉬었다가 몇 강이야? 지금 이제 5강이니까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